스트링 메서드 저희가 오전에 다뤘었던 것들 이렇게 쭉 보시면 몇 개 없어요. 우선 스트링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로어라고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소문자로 전부 변환된 그런 문자열들을, 새로운 문자열들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 문자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문자열을 리턴하는 그런 메서드들인 경우에 뭐 로어든지 아니면 뭐 밑에 있는 어퍼라든지 문자열들을 리턴해주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메서드들은 원본 문자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본 문자열은 원본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소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소문자로 바뀌어진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고요. 대문자로 변환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를 리턴하고 원본은 항상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그게 메서드 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특징이고요. 카운트는 그 해당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카운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nd는 그 어떤 문자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인덱스를 찾아줍니다. 인덱스를 찾아주고 만약에 그 문자를 찾을 수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줍니다. 이 find랑 비슷한 메서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문자열에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 인덱스라는 메서드가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져 있으면 인덱스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거를 인덱스를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find 메서드는 그 문자를 찾지 못했을 때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해주고 다른 메서드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 메서드는 에러를 리턴합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nd를 응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인덱스를 찾았으면 그 인덱스 앞쪽까지의 문자열, 인덱스 뒤쪽의 문자열을 우리가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스플릿 함수는 쪼개주는 거예요. 문자열들을 잘라주는 건데 어떻게 자르느냐? 기본 동작은 공백을 이용해서 자릅니다. 근데 공백 이외에 다른 문자들을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날짜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대쉬가 구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자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쉬를 주고서 스플릿, 잘라라. 그러면 today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리스트라고 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메일에서 이 스플릿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게 되면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을 찾으면 이메일의 사용자 아이디가 될 거고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이라고 하면 이메일의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어, 그리고 그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스 CSV라고 부르는 그런 그 형식이 있고요. 모든 값들을 뭘로 구분한다? 쉼표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스플릿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세퍼레이터가 쉼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들을 갖는 리스트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져 있는 잘려져 있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스플릿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요것도 잘 봐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메서드는 요 스플릿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플릿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문자열이 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문자열 점 하고 메서드를 호출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로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 만약에 이렇게 대문자로만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로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리턴 값이 소문자로만 바뀐 게 나오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꼭 변수 이름이 없어도 돼요. 변수 이름이 없어도 그냥 문자열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점 하시고요.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문자열에. 조인은 리스트를 넘겨주게 됩니다.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2026년 그리고 6월 26일이죠. 어, 2026이라고 하는 문자열하고요. 06이라고 하는 문자열하고 26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열을 세 개의 문자열을 갖는 리스트를 조인의 아규먼트로 줘요. 자, 이거 실행해 보시면은요. 리턴 값이 뭔가 볼까요? 리턴 값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고요. 어떻게 만들어줬죠? 2026 슬래시 06 슬래시 26 이렇게 만들어줬죠. 날짜 형식처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조인 메서드의 그 힌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어, 안 보여주는군요. 아마 얘를 그 문자열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가 있었으면 어, 이런 식으로 문자열 변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얘를 보여줬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문자열을 보여주진 않고 있네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스플릿과 차이점 보시면은요. 스플릿은 문자열을 세퍼레이터로 구분자로 잘라서 리스트를 만들어주죠. 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조인은 앞에 문자열을 사용을 하는데 이 문자열이 세퍼레이터 구분자예요. 이 구분자로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문자열로 묶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조인이라고 하는 게 합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테이블 두 개 합칠 때 조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조인 메서드를 불러주는 문자열. 조인 메서드를 불러주는 문자열. 얘를 구분자로 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문자열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 그, 이거를 구분자로, 세퍼레이터로 해서, 그 리스트의 문자열들 하나로 합쳐서 리턴을 해준다. 이게 조인 메서드예요. 조인 메서드. 그러니까 스플릿의 반대죠. 어, 스플릿은 스플릿은 2026년 6월 26일을 점 스플릿 해라 그리고 슬래시로 스플릿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완전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얘를 구분자로 합쳐주세요. 리스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은 아규먼트가 문자열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자열을 구분자를 이용해서 잘라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인 거고 조인은 앞에 있는 게 구분자예요. 얘를 구분자로 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구분자는 뭐 어떤 것들이든 다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컬런으로 합쳐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컬런으로 합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럼 리스트를 뭐 A, B, C,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개의 문자열을 그죠? 네 개의 문자열을
뭘로 구분을 해서 여기 보시면 컬런으로 구분했죠. 컬런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준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어. 오늘 하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 웹에서 크롤링해서 어떤 문자열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웹페이지에 있는 그런 문자열들을 쭉 가져오시다 보면 그 문자열들에 쓸데없는 공백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시작 부분이거나 혹은 문자열의 끝 부분에 그 쓸데없는 공백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 스크래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쓸데없는 공백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턴스라고 하는 문장이란 뜻이죠. 문장이란 뜻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공백을 막 있어요. 쓸데없는 공백들이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점심. 근데 안녕하세요 다음에도 공백들이 막 있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뒤쪽에도 또 공백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공백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공백들을 삭제할 수 있겠느냐, 오른쪽에 있는 공백들을 삭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거를 그냥 프린트문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센턴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L 스트립. 그 다음에 R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출력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첫 번째 프린트문은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출력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요. 음, 여기 공백이 있는 거. 이거는 드래그를 안 해도 보이고요. 보이고. 이쪽은 실제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는 출력된 것만 봐서는 모르죠. 근데 드래그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더 이상 드래그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공백이 없는 거예요. 공백이 없는 거고, 첫 번째 출력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도 공백이 있고, 오른쪽에도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가운데에도 공백들이 있죠. 자,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공백들이 있었던 그런 원래 문장이었는데, L 스트립 보세요. L 스트립은요, 왼쪽에 있는 공백들이 삭제가 됐죠. 그죠? 왼쪽에 있는 공백들이 삭제가 돼서 쭉 나왔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죠. 오른쪽에 있는 공백은 남아있고요. R 스트립은 왼쪽에 있는 공백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공백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트립은 어때요? 왼쪽, 오른쪽을 다 제거해 줍니다. 아, 가운데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을 제거해 주는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없어요. 없고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벗겨낸다라는 뜻이잖아요. 벗겨내다. 그러니까 공백들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치 공백을 옷처럼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네. 왼쪽과 오른쪽, 즉 문자열의 시작 부분과 문자열의 끝 부분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을 제거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트립은 문자열의 양 끝에 있는 거를 다 삭제를 해주고요. L 스트립은 L은 left란 뜻이에요. 그래서 left니까 왼쪽, 문자열의 시작 부분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을 삭제해 주는 거고요. R 스트립에서 R은 right,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문자열의 끝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을 제거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공백들을 벗겨내는 그런 메서드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롤링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쓸데없는 공백이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그런 쪽에 쓸데없는 공백들이 같이 스크래핑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게 스트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메서드는 우리가 SQL에서도 썼던 메서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환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메서드가 있어요. 혹시 SQL에서 기억나세요? A라고 하는 문자열을 B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꿔 주세요, 교체해 주세요라고 할 때. 교체하다. replace. replace. 파이썬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변수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S라고만 할까요? S. 전부 다 소문자로만 작성해 볼게요. hello, 그다음에 Python 이렇게 해볼게요. S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replace, 교체해 주세요. 교체해 주세요. 소문자 H를 대문자 H로 바꿔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 글자 소문자 H였죠. 그게 대문자 H로 바뀌었고요. 파이썬에도 H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소문자 H가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replace라고 하는 거는 replace는요 old new예요. old new. old를 new로 바꿔주세요예요. 바꿔주세요입니다. 그 다음에 뭐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필수 아규먼트는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하는 선택적인 아규먼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가 있네요. 파라미터 선언하는 곳에 슬래시가 있죠.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포지셔널 아규먼트의 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슬래시 앞쪽에 있는 아규먼트들을 우리가 값을 전달을 할 때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어, 어떤 메서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슬래시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함수 만들면서 공부했었잖아요. 아마 함수할 때 제일 마지막에 했었을 거예요. 슬래시하고 별표의 의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고서 파라미터 이름이 올드고 파라미터 이름이 new니까 여기 올드는 그리고 new는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이 다 동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포지셔널 방식만 강제를 하기 위해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나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방식은 절대 쓰지 말아라.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써라라고 강제하고 싶을 때 파라미터 선언할 때 슬래시를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 포지셔널 방식, 키워드 방식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런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를 연습을 했었던 이유가
여기 슬래시가 도대체 뭐지? 네,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직접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 문서만 딱 보고서, 얘네들 키워드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순서대로만 전달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런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카운트가 있었죠? 카운트. 카운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레이스는요, 앞에 있는 문자열에서, 등장하는 모든 소문자 H를, 어, S에 있는 모든 소문자 H를 전부 다 대문자 H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고요. 세 번째 아규먼트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세 번째 아규먼트가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똑같이 대문자 H, 숫자 2를 한번 줘볼게요. 두 개의 소문자 H가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어디에 있는 것만 바뀌었어요? 첫 번째에 있는 것만 바뀌고,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안 바뀌었죠. 이해되시죠? 어. 자, 이번에는 S.점 replace H, E라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 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카운트는 개수라는 의미예요. 개수. 그러니까 H가 있으면 대문자 H로 바꾸는데 몇 개까지만 바꿔라? 한 개까지만 바꿔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찾는 거예요. 밑에는 소문자 H를 대문자 H로 바꿔주는데 몇 개까지? 두 개까지 찾아서 바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아규먼트의 의미는 몇 개까지 바꿀 건지. 말 그대로 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아마 설명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카운트, 최대 개수란 뜻이에요. 맥시멈 넘버니까 최대 개수. 리플레이스, 바꾸기 위해서 등장하는 문자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등장하는 모든 문자열들을 바꿔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H가 몇 개가 등장하든 전부 다 바꿔주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개까지만 바꿔라, 두 개까지만 바꿔라, 세 개까지만 바꿔라 라고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지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리플레이스도 종종 사용하는 그런 그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뭐 데이터 분석할 때 그 어떤 문장이 쭉 있으면은요, 그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장을 단어별로 잘라요. 단어별로 잘라가지고 뭐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를 카운팅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챗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 있죠. 얘네들 훈련시킬 때, 얘네들을 문장을 훈련을 하잖아요. 문장을 훈련하는데, 문장 전체를 어떻게 훈련하냐면, 문장들을 잘라가지고, 단어별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이해를 하고, 어떤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확률적으로 더 높은 단어가 등장하느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문장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A라고 하는 단어가 선택이 됐으면 그 뒤에 뒤따라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런 단어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려면은 일단 문장들을 자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문장들을 자를 때 구두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점이라고 하면 마침표라든가 쉼표라든가 뭐 물음표라든가 느낌표라든가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큰 역할은 못 하죠. 물론 뭐 마침표로 끝나면 평서문이 끝나는 거고 뭐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어에서의 그 의미는 그런 구두점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모델을 훈련시킬 때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구두점들은 다 빼요.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같은 것들은 빼고 단어들을 그 형태소들을 잘라내게 돼요. 그럴 때 리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센턴스라고 했었는데 그 센턴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어,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물음표 전부 다 마침표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오쌤입니다. 마침표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말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영어는 형태소를 분석하는 게 쉬운데, 우리말은 뭐 어근이 있고, 어미가 있고, 뭐, 동사가 이렇게 변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우리말은 형태소 분석하기가 더 힘든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단어로 잘라버리기만 하면 그 형태소 분석이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오히려 더 쉽고, 우리말은 형태소 분석이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제일 간단하게 자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공백들이 있으니까 공백들을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우리나라 말의 형태소 분석은 이거를 또 잘라야 돼요. 안녕과 하세요 잘라야 되고 저는에서 저라고 하는 게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단순히 조사인 거고요. 그죠? 네. 우리말은 잘라야 될 게 더 많지만 그냥 영어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공백 뒤에 또 다른 단어. 공백 뒤에 또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자를 때 기본적으로 공백으로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플릿만 쓰면 이렇게만 쓰면 단어, 단어, 단어로 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장 끝날 때마다 찍어주는 이런 구두점 때문에 어떤 단어에는 구두점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어떤 단어에는 구두점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잘리게 돼요. 근데 그 인공지능 모델 훈련시킬 때 이런 구두점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스플릿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리플레이스를 먼저 해요. 점을 뭘로 바꿔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버려라. 이거는 비어있는 문자열이죠. 그죠? 마침표를 비어있는 문자열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문장에서 마침표들이 전부 사라졌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쉼표도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문자열로 바꿔버리고요. 뭐 물음표나 느낌표가 등장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비어있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어있는 문자열. 그러면 이제 단어와 단어는 전부 다 뭘로만 구분을 하면 돼요? 그치? 공백으로만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스플릿을 해주게 되면 구두점들이 제거가 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문장에서 구두점들을 제거하고 마침표나 쉼표와 같은 구두점을 제거하고 단어 단어들의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열의 메서드들을.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그런 메서드들 말고도요, 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다. 어, 근데 그런 것들 사용하실 때, 이렇게 문서를 보시면서, 설명서를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쓰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문자열 메서드들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마칠게요. 더 하는 것도 좀 지루할 것 같고. 그 메서드 이름들 지금 한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 검색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아, 문자열에서 이런 기능이 있을까? 하고서 검색해 보시는 거죠. 네. 뭐 잘라주는 메서드가 있을까? 붙여주는 메서드가 있을까?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제를 보시거나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예제를 먼저 따라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따라서 한 다음에는 문서를 보시면 실력이 늘어요. 음. 예제를 일단은 따라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인지를 보고요. 아, 이걸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서가 있을 테니까 문서를 보면 아, 얘가 이런 원리로 동작하는 거구나. 앞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오래 기억 남고 사용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문자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까요? 새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14번까지 만들었죠? 15번 파일을 만들게요. 파일 제목은 파이썬 15번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어,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파일에다가 텍스트를 쓰는 방법, 파일 쓰기.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문자열들을 읽어오기, 파일 읽기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파일 쓰기와 파일 읽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write, 어, 파일 write를 먼저 해볼 거고요. 우리가 파일을 작성할 수 있으면 그 작성된 파일을 읽으면 되니까. 네, 연결부터 할까요? 파이썬은 파일에다가 텍스트들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순서대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파일 열기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을 먼저 열어야지 두 번째 단계로 파일 쓰기가 되는 거고요. 파일을 다 썼으면, 그 다음에는 파일 D를 하셔야 돼요. 클로즈를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우리 메모장 생각해 볼까요?
메모장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선 프로그램을 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새 파일을 열겠죠. 그죠? 이게 파일 열기. 여기다 뭔가를 쓰겠죠. 그죠? 이게 쓰기. 그 다음에 다 썼으면 저장하고 그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닫기. 어려운 거 있으세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음. 파일에다가 우리가 그 쓰고 싶은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선 파일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에다가 write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write를 다 했으면 close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이거예요. close. 파일을 쓰기 위해서 오픈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거기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써요. 음. 근데 그 파일을 클로즈를 안 하잖아요. 클로즈를 안 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파일에다가 그 파일을 다시 열 수가 없어요. 뭐 그 파일에다가 다른 사람이 쓸 수가,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 그 컴퓨터 사용하실 때 워드나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편집하려고 열잖아요. 어떤 파일이 열려져 있는데 그거를 또 열려고 하면 뭐 이미 열려져 있는 파일입니다. 뭐 요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의 사용이 다 끝났으면 클로즈를 해줘야 이제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열어서 읽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로즈 하는 거를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요거 꼭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오픈할 때 사용하는 그 메서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요. 요거는 그냥 같은데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요렇게 하시면 아마 구분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밑줄이 요렇게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파일을 오픈할 때 사용하는 게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 객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오픈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주시면 되고, 그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아규먼트들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선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파라미터. 여기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폴더가 뭔지 알죠? 폴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폴더 이름을 포함한 파일 경로,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폴더 밑에 있는 무슨 파일이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무슨 파일, 이렇게만 주셔도 됩니다. 폴더 이름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폴더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파일 이름만 주실 수도 있으세요. 원칙적으로는 전체 경로를 다 주시면 더 좋고요. 좋고. 그 다음에 모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모드 파라미터. 굉장히 이 모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드에는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문자열로 주시면 되는데, R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는 게 있고, 어, T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5개의 문자열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5개의 문자열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R은, R은 무슨 의미냐면 read라는 뜻이에요. read.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 전용 모드라는 뜻이에요. 읽기 전용 모드. 그리고 파일을 오픈할 때 오픈에서의 기본값이에요. 오픈함수의 기본값. 얘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읽기 전용 모드로 파일이 오픈되는 게 기본값입니다. 쓰기 모드로 오픈이 되는 게 기본값이 아니고요. 읽기 모드로 오픈이 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W는요? W는 write예요. write. 그래서 이거는 쓰기 모드예요. 쓰기 모드. 근데 주의하실 거는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모든 내용을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쓰기 시작하는 모드예요. 이게 W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여기다 파일 이름을 주는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모드에다가 W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어요. 아무 작업도 안 하고 파일을 클로즈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싹 하고 다 지워져 버려요. 단순히 오픈하고 클로즈만 했는데 파일을 열었다가 닫기만 해도요. 모드를 W 모드로 주게 되면 기존 내용이 다 삭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write는 처음부터 새로 쓴다예요. 처음부터 새로 쓴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A는 append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쓰기 중에서도 추가 모드예요. 추가 모드. 그래서 기존에 작성된 내용 뒤에 이어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쓰기. 그래서 어떤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기존에 있는 파일을 모드를 어펜드 모드로 열게 되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파일을 클로즈를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이거는 기존의 내용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모드와 append 모드 2개의 차이점 구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텍스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바이너리라는 뜻입니다. T는 텍스트를, 그러니까 단순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메모장에서 보는 그런 문자열들 있죠. 알파벳, 한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문자열 읽기, 쓰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기본값은 T예요. 기본값은 T입니다. 바이너리는요, 바이너리 형식, 우리말로는 이진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진 형식 파일을 읽고 쓰는 모드예요. 이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엑셀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파일들도요. 전부 다 이진 파일이에요. 워드나 엑셀로 작성된 거를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 파일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특별한 파일이 필요하죠.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음.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미지를 보려면 그 사진 애플리케이션, 동영상을
틀어서 보려면 동영상 플레이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얘네들은 문자들이 저장된 게 아니겠죠. 어떤 데이터, 그 이미지를 의미하는 데이터, 동영상을 의미하는 데이터들이 0과 1의 형식으로.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요. 그 0과 1을 가지고서 그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그런 파일을 이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진 파일.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오픈할 때 이진 형식으로 오픈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확장자가 뭐 MP4처럼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읽기나 쓰기를 할 때 바이너리로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근데 확장자가 TXT로 되어 있다. 아니면 확장자가 CSV로 되어 있다. CSV는 확장자만 CSV인 거지 실제로는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모드를 T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요렇게와 요렇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읽기, 텍스트 요렇게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읽기, 바이너리 요렇게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쓰기, 텍스트 요렇게 조합을 하시거나 쓰기, 바이너리 요렇게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자열들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읽기냐 쓰기냐 어펜드냐 이거와 그 다음에 단순한 텍스트냐 바이너리냐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T라고 쓰면 read 텍스트란 뜻이고 WT라고 쓰면 write 텍스트란 뜻이고 AT라고 하면 append 텍스트란 뜻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오픈에서 기본은 뭐다? read 텍스트가 기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모드에 아규먼트를 안 주게 되면 read 텍스트 단순 문자열들을 읽어드린다가 기본값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요 정도만 아시면 그러면 오픈 함수 사용하시는 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리턴을 합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을 해줘요. 오픈 함수는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read를 하거나 write를 하거나 실제로 읽기 쓰기를 하는 동작은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 뭐 읽기, 쓰기, 파일, 닫기 등의 기능은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픈은 그냥 일반 함수예요. 그래서 오픈 그러면 뭐가 리턴이 된다?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된다. 그냥 그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드리고 싶다. 그러면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읽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는 쓰기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려져 있는 파일을 닫아야 된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는 열려져 있는 파일을 닫아야 되는데 닫기를 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파일 객체가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오픈만 함수로 만들어져 있고 읽기 쓰기 닫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럼 뭐 대략적인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는 시간이 거의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